지금 기술, 그러니까 일종의 시장, 기술이 거래되는 시장이 너무 없어서 생기는 문제도 있지 않아요? 뭐 연구개발을 열심히 했는데 상용화 가능성이 있는 아주 유용한 기술을 이제 특허를 등록하든지 했지만 이 잠재 가치는 분명히 큰데 아무도 사주지 않는다. 또 살 사람은 있는지도 모른다. 이 지금 특허 시장 얘기하고도 관계가 좀 있어 보이는데. 예, 제가 예전에 연세대 연구처장 했을 때 경험을 잠깐만 네,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나라가 사실 특허는 많이 내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총량은 실제 엄청나게 기술권이 많다면서요. 되거나 그게 경제적인 성과로 이어지는 경우는 굉장히 낮습니다. 이제 이유 중에 하나, 대부분 이제 퀄리티가 낮은 특허가 많이 양산된다는 문제인 건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정부에서나 이제 그 과제를 이제 받아서 수주해가지고 일을 할 때 성과로 특허 숫자만 세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숫자만 많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쓸모 있는 특허 그거 좀 안 하면 좋겠어요, 그죠? 네. 영화등으로.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양질의 특허를 소수라도 많이 내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그 양질의 특허를 낼 수 있도록 그 기관에서도 같이 도와주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괜찮은 특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는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 연대 같은 경우는 연구처장을 하면서 기술지주회사의 대표이사도 하게 되는데요. 그 특허청에서 IP 펀드라고 하는 거를 이제 그 조성을 해가지고 그 학교에서도 우수 특허에 대해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네. 또는 외부에 심지어는 좋은 특허가 있으면 사올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식의 네.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건 앞으로 과기부에서도 좀 확대해서 네. 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승격을 해가지고 특허나 기술 거래 시장 활성화 사업도 한번 해보려고 생각 중이에요. 지금 과기부에서도 좀 말씀드려. 네, 네. 지금의 지금 문제들이 도전적인 연구 과제들 셋업이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정부 과제, R&D 과제 성공률이 98%가 넘습니다. 그래서 좀 너무 성공을 많이 해서 문제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좀 그러니까 도전적 안 해도 될 연구를 막. 지금 평가가 성공과 실패로만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 등급을 나눠서 굉장히 좀 상위 평가를 받은 결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대로 좀 지급하고, 웬만한 이렇게 좀 실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큰 문제가 되지 않은 과제만 아니고서는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과제를 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겠고, 그리고 평가는 방식에 있어서도 네거티브 방식을 또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포지티브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것들을 이제 체크하는데, 지금 안 되는 것만 이렇게 저희가 좀 가이드하고 나머지는 좀 자율적으로 좀 맡기는 형태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저도 가끔씩 그 얘기를 듣고 얘기도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 R&D의 특성은 성공률이 너무 높다. 이게 다 관료주의 때문에 그렇죠. 예. 평가가 편하게 하려고. 예. 네,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시정하는 걸로 방향은 잡았고, 이제 어떻게 시정할 거냐를 검토 중일 거고요. 어쨌든 요것도 현장의 의견들을 많이 좀 내주면 공급자, 그러니까 이 용역을 주는 쪽이 아니고 실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연구할 수 있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니까요. 이거는 좀 대대적으로 바꾸라고 지시는 해놓은 상태예요. 말씀하십시오. 네. 먼저 이게 지금 내년도 그 예산에 대한 거니까 네. 우선 타이틀이 연구자가 존중받고 과학이 미래를 바꾸는 투자, 이게 굉장히 마음을 따뜻하게 네. 한다, 그런 게 좋은 것 같고요. 거기에 또 투 트랙으로 그 가장 전략 기술에 대한 시급성, 그 다음에 또 기초과학이나 인력 이런 그 안정성을 위한 투자로 돼 있어서 보면은 굉장히 잘 네. 세틀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사실은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게 굉장히 전략기술 목표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기초과학 쪽에서는 또 특허를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같이 요구하는 거는 사실 좀 힘들었던 거거든요. 기초과학을 하면서도 특허 몇 편 내냐, 이런 걸 계속 따지는 거는 조금. 앞으로는 특허 몇 개 내냐 따지지 말아 그러세요. 그래서 정말 쓸데없는 데인데 꼭 안 해도 될 거 막 잔뜩 해놔가지고 관리 비용이 더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두 트랙으로 조금 다르게 관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네. 전략기술은 속도가 중요하지만 그 기초과학은 역시 안정성과 지속성이 중요하니까 그런 투 트랙으로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기초과학이 사실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 있는데 황금알은 생각도 못하고 알 낳기도 힘들거든요. 그리고 뭐 거위를 아예 안 키우고 이제. 먹이 먹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약간 믿고, 그리고 또 사실은 자유공모 과제라는 것도 연구자들이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고민해서 과제를 내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연구자들을 믿고 네. 좀 더 기다려주는, 뭐 황금알 아니라 비슷한 거라도 나올 수 있게 네. 기다려주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사실은 그런 면으로 많이 그 접근이 되어 있어서 저는 뭐 그 면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돼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은 인재 양성이랄까 인력 양성에 대한 문제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그 이공계 학생 또는 과기계 학생들이 많지 않고, 또 연구자들도 더 잘하는 사람들이 와야 하고, 그런데 가장 목표가 여기도 사실 인력 양성에 대한 많은 그 제안들이 되어 있는데, 그 뭐랄까 시급한 전략 기술에 대한 거는 특별히 양성 계획이 딱딱 있는데요. 그 소위 말하는 기초과학이라든가 이공계 일반적인 학생들이 그 가야 되는 거에 대한 게 조금 더 장기적으로 비전, 내가 졸업했을 때 어떤 연구를 할 수 있는지, 연구자로서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많이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장기적인 기획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졸업을 해서 당장 내가 연구자가 되고 싶은데 갈 수 있는 데가 옛날과는 다르게 연구소가 많이 없어지고, 또 채용을 정식으로,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비정규직 했다가 갑자기 또 정규직으로 올리고, 또 PBS 시스템도 사실 없어지니까 다행이긴 한데, 그런 거에 의해서 장기적인 고용 계획, 예측 가능한 고용 계획이 있어서 내가 공부를 마쳤을 때 연구소에서 연구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관련돼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은 저희는 더 해서 돼. 두 가지 하셔도 돼요. 저출산이 굉장히 문제이기 때문에요. 모든 분야의 인력이 모자라서 이쪽 분야에 대한 것도 조금 더 장기적인 계획을 같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연구 개발할 인력들이 전부 다 의대로 간다고. 네. 근데 그 뭐 국가 정책의 근본적인 문제죠. 자유공모제, 연구주제, 자유주제 공모? 근데 이거는 비중이 얼마나 돼요? 기초과학은 대부분 그렇죠. 기초과학이라고 하는 부분은 대부분 그래요? 탑다운이 아니고 보통 자유공모를 통해서 과제를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것도 좀 비중을 늘릴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잘하긴 하지만 한계가 있거든요. 연구 현장에서 주어진 자유로운 주제,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 우리도 맨날 하는 얘기긴 한데, 이게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성공 가능성이 높고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거는 사실 정부 R&D로 할 필요가 없죠. 그건 원래 기업들이 하는 거 아닌가요? 돈벌이 되는 거. 가능성 높고 수익성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되면 그건 기업들이 원래 투자로 하는 거고, 정부 R&D는 그것보다는 좀 더 어렵고, 가능성 낮고, 어렵고, 장기적이고, 좀 더 기본적이고, 뭐 이런 거에 집중하는 게 맞죠. 그래서 성공률을 따지는 건 진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도 정부도 인식하고 있었어요. 대안들도 만들어 보시죠. 관련돼서 말씀. 네. 그리고 오늘 참 이게 시간 네. 어쨌든 제한이 그래서, 있는데, 예. 이게 지금 주제가 이거 말고 또 남아있죠. 네, 2개 정도 보고안건이 더 있는데 뒤에 토의 시간이 또 있습니다. 또 있죠. 예. 네, 그래서 일단은 연구 과제에 관한 거니까, 일단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서 연구자들이 의욕을 갖게 하는 거,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연구 주제들 선정이나 또는 평가나 이런 거는 정말로 관료적으로 하면 안 된다. 라는 얘기는 다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공 교수님 말씀. 네, 권 교수님 마지막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은 아니에요. 하세요. 네, 자꾸 압박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 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텐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